국민 앵커 백운기, 정확한 분석, 날카로운 시각. 백운기가 하면 다르다. 예, 대한민국 최고의 예산 전문가 조일출 박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나와주셔서. 예,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두 가지 좀 짚어보지요. 예, 윤석열 대통령 외국 다니면서 지금 돈 엄청 쓰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일단 얼마나 썼는지도 궁금하고 제대로 쓰고 있는지는 더 궁금한데 얼마나 쓰고 다닙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에도 물론 언론을 통해서도 나와 있는데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이 지금 19개월이거든요. 예. 근데 19개월 동안 무려 지금 16번을 외국을 나가셨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매달 한 번씩 지금 나간 꼴인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보니까 어디로 가셨나 좀 예. 봤더니 국가가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이곳으로 11번을 가셨더라고요. 네 나라에. 예, 그렇습니다. 아. 사실 뭐 세일즈 외교라고 하지만 이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세일즈 외교가 아닌 뭐 다른 그렇죠. 뭐 쉽게 말하면 뭐 여행이라고 그럴까요? 뭐 세계 유람? 예, 이런 부분들. 예.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호화순방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미 올해 23년의 경우도 처음에 249억 원이 편성이 됐는데 예. 추가로 지금 예비비까지 다 써서 578억 원을 썼거든요. 예. 그런데 내년 예산을 보니까 24년 예산을 보니까 지금 막대하게 지금 많이 늘었거든요. 예, 이러한 부분들도 조금 이따 좀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런데 이제 더 구체적인 것은 이런 겁니다. 그 예산의 내역의 사용 내용이 좀 불투명하다는 예.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 그 김건희 씨 관련한 이런 일정들이 전혀 언론에 공개되지 않고, 예, 비공개로 움직이면서 이렇게 국민의 세금을 쓰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더더욱 중요한 거는 이제 통상 소위 말하는 깡통 얘기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지만 APEC 우리 정상회담 가서 유일하게 우리 시진핑 중국 수석을 못 만나지 않았습니까? 미국도 만나고 일본도 다 만났는데. 만나긴 만났죠. 예, 60 몇 초. 맞습니다. 예. 한 3분 정도? 예,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왜 그게 문제가 되냐면요. 우리의 교육 상대 1위가 중국입니다. 지난 16개월째 지금 대중국 상대로 수출이 계속 감소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결국 윤석열 정부의 외교 리스크가 우리 민생을 좌우하는 경제 리스크로 지금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아주 심각합니다. 예. 일단 정상외교 항목 관련해서 세부 내역을 좀 들여다볼까요? 예. 예. 일단 도표 1좀 예. 잠깐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제가 지난 주에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좀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 전체 국가기관 지금 24년 예산이 2조 4천억 정도 되거든요. 도표 1번입니다. 예. 그리고 7대 권력기관, 소위 말하는 대통령실이나 국정원 7대 권력기관이 2조 400억 원입니다. 그래서 85%를 차지하는데요. 도표 2번 좀 보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제가 요거를 또 반복해서 보여드리는 취지가 이것입니다. 예. 우리 대통령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통령실의 24년의 예산이 특수활동비가 158억 원, 업무 추진비 96억 원, 그리고 직무수행 경비가 73억 원, 이렇게 합쳐서 지금 327억 원이 5대 불투명 지금 경비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 지금 대통령께서 지금 외교 순방을 가고 있지 않습니까? 다음 도표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제가 특수활동비만 우리 예. 중앙부처의 특수활동비가 잡혀있는 정부 부처만 한번 뽑아봤습니다. 총 61개 부처 중에서 13개 부처가 특수활동비를 이렇게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경찰청부터 해서 우리 대통령실이 지금 2등으로 158억 원 가장 많은 비용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재미난 게 지금 11번 외교부에가 지금 특수활동비가 5.2억 원이 있지 않습니까? 요 부분에 대해서 오늘 비밀을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 앞에 서두가 좀 길어진 겁니다. 예. 왜 그렇습니까? 예. 그럼 좀 도표 다음 4번을 좀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여기서부터는 좀 차분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24년에 외교부 총 예산이 일반회계 예산이 4조 1,300억 원입니다. 예. 23년에 비해서 8,800억 원, 27%가 증가를 했는데요. 국민들이 지금 가장 관심 있어 하는 게 우리 대통령 정상 외교 예산이 도대체 얼마냐 이겁니다. 그렇죠. 23년에는 정상 외교 항목이 지금 도표 4번 좀 보여주십시오. 예. 네. 23년에는 249원을 다 써서 추가로 지금 일반 예비비를 추가로 더 써서 지금 예. 500 지금 원으로 지금 78억. 증가되지 않았습니까? 예. 78억 원으로
근데 지금 우리 국민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이 부분입니다. 정상 외교 항목으로만 예산이 잡혀 있는 게 아니라 24년에는 별도로 다른 항목으로도 지금 2번, 3번, 도표 4번 좀 보여주십시오. 그 앞에 겁니다. 예, 앞에 도표입니다. 4번. 예. 예. 지금 아프리카 정상 외교로 347억 원, 그리고 3번 다자관계 협력 항목 예산, 그래서 이게 바로 바이든 대통령이 주최했던 그 정상회담입니다. 예. 46억 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24년에 대통령 정상 외교 관련 예산은 공식적으로 664억 원입니다. 예. 그렇다면 올해 지금 578억 원을 훌쩍 뛰어넘는 것이죠. 제가 여기서 이제는 문제가 좀 하나 있습니다. 24년 1번에 정상 외교 항목으로 지금 잡혀 있는 게 24년에 271억 원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비밀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도표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예. 비밀이 있다. 그렇습니다. 예. 외교부의 세입세출예산서, 국회에 제출된 세입세출예산서를 봤더니요, 24년에 지금 이 정상외교 항목으로 271억 원이 지금 잡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요게 이제 달러로 이렇게 봤을 때 1010만 4천 달러가 지금 잡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외화 예산이란 건 뭐냐면요, 외화로 환전돼서 사용될 목적에 그런 예산들은 새롭게 별도로 편성하는 걸 외화 예산이라고 하거든요. 예. 이거는 기재부의 외화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해서 작성이 된 겁니다. 조금 어렵고 좀 지루하실 수 있는데 이거 고비를 좀 넘으셔야지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 숫자 따지는 것은 좀 참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내년 24년에 정상 외교 항목에 271억 원이 소위 말해서 외화 예산으로 편성하라는 기재부의 지침에 의해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국회에 제출된 편성 내역서는 지금 이번에 명시되어 있는 외화 예산 편성 내역이 없습니다. 이거를 제가 국회 사이트 외에 열린재정이라는 정부 사이트에 들어가서 다 찾아내서 지금 밝혀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역서를 제가 처음으로 지금 공개를 하는 것입니다. 예. 예. 내년 정상 외교 항목으로 잡힌 271억 원에 대한 공개를 제가 1번부터 지금 8번까지 쭉 한번 살펴서 지금 처음 공개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봤더니 업무 추진비가 52만 2천 달러. 그리고 여비로 또 510만 달러, 나머지 운영비들이 쭉 있고요. 마지막 8번에 특수활동비가 또 40만 532달러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이거를 제가 어제 환율로 한번 계산을 해봤거든요. 예. 1287.5원이더라고요. 어제 환율이. 예. 그래서 맨 위에 있는 업무 추진비가 52만 2천 달러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을 계산을 해보니까 6억 7천만 원이고요. 또 밑에 있는 특수활동비 40만 532달러를 계산해 봤더니 5억 1,600만 원인 겁니다. 아까 여기 5억 2천 딱 그거네요. 그렇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어... 앞에 도표 2번을 다시 한 번만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대통령실에 특수활동비가 158억 원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이거는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외에 별도로 지금 잡혀 있는 걸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같은 특수활동비를 외교부로 또 나눠가지고 5억을 갖다가 집어넣은 거다 이 말씀 그렇습니다. 아닙니까? 국민의 예산을 이렇게 편법으로 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특수활동비가 대통령실 외에 별도로 외교부의 전체 특수활동비로 또 잡혀 있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고, 이런 식이라면 모든 정부 부처에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법으로 다 편성해 놨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일리가 있는데, 그런데 이제 외교부는 이렇게 얘기할 것 같습니다. 정상 외교를 하면 대통령실만 가는 것도 아니고 외교부가 미리 준비도 해야 되고 뒤치다거리도 해야 되고, 그러니 대통령 외교 일정에 맞춰서 외교부에서도 드는 예산이 있다. 그것이 이 정도 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렇게 변명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 항목 자체가 정확하게 정상 외교는 대통령이나 총리가 가는 것을 말하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대통령께서 거의 다 100% 지금 가지 않습니까? 이 상황에서 특수활동비와 외교부가 어떤 특수활동비를 하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내용을 정확하게 국회에 제출된 외교부 세입세출 예산서에 공개를 했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대통령실에 있는 특수활동비가 있고 외교부에서도 한 5억 정도 있으니까 외교부가 가지고 있는 5억은 드러나지 않게, 야 이번 돈은 그 외교부 돈으로 처리해, 이렇게 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대통령 쌈짓돈으로 줄 가능성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이 위에 있는 업무 추진비도 마찬가지입니다. 52만 2천 달러가 바로 이 업무 추진비라고 잡혔지만
예를 들어 외교부 장관의 업무 추진비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예. 이거는 왜냐하면 정상 외교 항목의 업무 추진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나중에 결산을 할 때 대통령 특수활동비로 쓰였는지 외교부 활동으로 쓰였는지 이 부분은 검증이 됩니까? 검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국회가 자료요구권이 있기 때문에 국회법에 의해서 상임위에서 아는 의원들이 구체적으로 정상 외교에 있어서 특수활동비 달러로 40만 달러가 잡혔는데 구체적 내역서를 가지고 오십시오라고 하기 전에는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오. 그래서 사실 우리 국회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정치 리더분들도 예산과 재정을 알아야만 하는 이유고 국민들도 사실 약간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회가 국민들한테 알려줘야 될 의무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알아야죠. 그러면 이렇게 그 주로 외국 나가서 뭐 외교라고 합시다. 제가 보기에는 외교인지 여행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외교를 하면서 돈을 쓰는 것 이런 것은 대통령이 마음대로 다 결정해서 올리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사실은 기재부가 알아서 기지 않겠습니까? 이 외화 예산을 편성하는 것 자체가 기재부의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아시지만 지침은 법이 아닙니다. 기재부 내에서 편법적으로 하는 거죠. 우리가 예를 들어 수사 지침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러면 대통령이 맘만 먹으면은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마음대로 돈 쓰면 외국 나가서 할 수 있다 이 말씀이군요.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이겁니다. 우리가 코로나 전국에서 지난 대선 때 민생이 어렵고 그래서 추경을 편성하자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기재부가 예산이 없다고 하지를 안 했던 겁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탄생하자마자 바로 보따리 싸들고 와서 60조 원, 실질적으로 국회에서 통과된 건 62조 원입니다. 역대 최고의 추경을 편성한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예. 그래서 기재부를 이제 계획해야 되는 거고 기재부가 세계에서 유례가 없이 예산권, 재정권, 경제권 세 가지를 모두 다 가지고 있는데 이 예산권을 별도로 분리해서 정부 부처 내에서도 견제를 하고 서로 이렇게 국민을 위해서 보완의 어떤 행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개선이 지금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민주당의 윤건영 의원이 또 이런 지적을 하더라고요. 예. 해외 순방하면서 돈을 많이 이렇게 쓰는데 지금 올해 578억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드러나지 않는 예산이 88억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대통령 순방하면 프레스센터 만들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 돈도 지금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해외 홍보원에 들어가 있다는데 이것도 숨어있는 돈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지금 꼼꼼하게 다 봐야 되는, 저는 공식적으로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만 지금 뽑았는데 이렇게 지금 많은 것입니다. 그러면 그 88억까지 합치면 얼마입니까? 578억에다가 666억이네요. 실질적으로 사실 더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아까도 우리 직전에 나오신 분들 전용기 이렇게 예.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전용기 같은 건 다 어디에 포함되어 있겠습니까? 국방부 예산에 포함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게 대통령 예산이라고 명명이 되어 있지는 않겠죠. 이러한 부분들의 대통령 전용기는 대통령이 외교 순방과 관련된 모든 예산인 것이죠. 지금 들어간 돈만 해도 얼른 이렇게 수지를 맞춰보면 저 돈을 쓰면서 도대체 해놓은 게 뭔가 국민들이 한심하게 생각하는데 그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돈이 들고 숨어있는 돈이 많다고 하니까 그냥 기절하겠네요. 이 특수활동비가 왜 심각하고 문제가 되는 것이냐면요. 그냥 아마 직감적으로 생각을 하겠는데요. 대통령 부부 외국에 나가서 개인 돈으로 뭘 하겠습니까? 그렇죠. 예. 뭐 먹고 자는 거 다 나라 돈이죠. 그거에 대한 이 쌈짓돈이 이 특수활동비에서 100% 나간다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정말 궁금한 게 지난번에 김건희 여사 리투아니아 가서 명품 쇼핑 그렇습니다. 했지 않습니까? 그 돈은 어떤 돈이었을까요? 나 참 궁금해요. 그런 부분들이 이런 특수활동비에서 나갔을 거라고 뭐 거의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선물비 이런 거는 어떤 돈입니까? 선물비도 사실 여기서 나가신다고 봅니다. 별도의 선물비라는 항목은 없으니까요. 물론 이제 상대국 국가에 대해서 의전으로 선물을 물론 주는 교환을 하는 그 항목은 뭐 따로 있겠지만요. 그러니까 명품숍에서 뭐 물건을 사가지고 본인이 챙겨놓고 이거는 뭐 그 나라 뭐 국빈한테 뭐 줄 선물을 샀다 이렇게 하면 선물을 줬는지 물어볼 수도 없고 확인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국빈에 의해서 국빈의
이렇게 소위 말해 대통령끼리 주고받는 선물을 특수활동비로 살 이유는 없는 것이죠. 저는 공식적인 항목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특수활동비는 내역을 전혀 해야 될 의무가 없는 것이 바로 특수활동비인 것입니다. 사실 저도 이 외화 예산, 이 편성 내역서 정상외교 관련해서 이거를 저도 작성을 하면서 굉장히 저도 사실 깜짝 놀라기도 하고 좀 화도 좀 났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국회도 지금까지 한 번도 살펴본 적이 없는 거고 제가 처음 공개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저도 처음 들어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 이렇게까지 막 하고 다닌다는 걸 생각하니까 이건 좀 분노를 넘어서 좀 슬프네요. 슬퍼요. 자, 정상외교 관련해서 살펴봤고요. 지난번 예산하면서 우리가 좀 숨겨진 예산, 감춰진 예산 이런 것 많이 좀 찾아내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된 예산들 한번 좀 찾아봤으면 좋겠는데 얼마나 있던가요? 예, 사실 우리 이제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하시지 않겠습니까? 예. 과연 권력자와 관련된 예산이 있는가? 그렇다면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실질적인 권력자는 누구인가? 다들 국민들께서 유추해 보실 수 있겠죠? 사실 예산, 세입세출 예산서에서 어떤 권력자 이름이 들어간 예산의 항목은 있지 않습니다. 예. 다만 우리가 유추를 하고 추정을 할 뿐인 것이죠. 그래서 저도 언론을 통해서 한번 그 키워드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예. 예를 들자면 우리 김건희 씨 행보를 언론을 통해서 제가 한번 해봤거든요. 예. 예를 들자면 가장 뭐 상식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뭐 올 문화 4월에 콘텐츠 뭐 이런 예, 거죠. 그렇습니다. 넷플릭스 우리 예. 최고 우리 컨텐츠 책임자도 만났었고요. 그러면서 본인이 뭐 K컬처 세일즈맨을 자부하고 그런 식으로 언론에 말씀도 하셨고, 그리고 그 다음번에가 한국 방문의 명예위원장. 그렇다면 일단 뭐 관광과 관련된 또 키워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가 이미 이렇게 전에 코바나 컨텐츠, 예. 문화예술 전시 기획사의 또 대표도 하셨죠. 그렇다면 일단 문화 컨텐츠, 그다음에 관광, 그다음에 전시, 뭐 이런 부분이 키워드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을 위주로 한번 문화관광부 예산을 좀 한번 제가 낱낱이 한번 뒤져봤습니다. 한번 봅시다. 예, 도표 6번을 한번 좀 보여주시면 예. 고맙겠습니다. 먼저 문화 콘텐츠와 관련된 예산을 한번 보겠습니다. 1번 맨 위에가 문화 콘텐츠, 관광, 전통 문화예술, 시각예술, 박물관. 아. 이거는 소위 말해 김건희 씨와 관련된 모든 연계가 되고 언론에 나왔던 키워드들입니다. 실질적으로 봤더니 우리 문화관광부의 일반액 예산은 전년에 비해서 그러니까 3조 2,963억 원으로 전년에 비해서 감소를 했는데 지금 이 키워드 관련된 예산들은 모두 다 늘었습니다. 오. 예. 먼저 좀 1번부터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문화 콘텐츠 산업진흥환경 조성이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봤더니 5,342억 원으로 전년에 비해서 2,100억 원이나 지금 늘은 겁니다. 2,112억 원.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언론에 많이 나왔던 K 콘텐츠 펀드 출자라는 게 소위 말해서 유인촌 장관도 이야기했던 OTT 그 펀드인데 5년 동안에 1조 원을 조성하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전에 김건희 씨가 우리 넷플릭스 콘텐츠 최고 책임자도 만났고 이러한 부분들이 사전에 다 논의돼서 하지 유인천 장관 혼자 이렇게 하시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예, 이런 부분들은 사실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여기서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다 없다가 아니라 내년에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제대로 잘 쓰여지나 안 써지나 제대로 좀 보시라는 취지로 제가 유추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콘텐츠 산업 생태 조성, 그리고 문화 콘텐츠 활성화, 문화 콘텐츠 국제협력, 이 예산이 지금 5,342억 원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설명드릴 게 이제 관광 관련한 예산입니다. 한국 방문에 지금 명예위원장이 또 되셨죠. 예. 예. 그래서 또 실제로 봤더니 신규로 63억 원이 지금 24년에 최초로 지금 편성이 됐고요. 또 그리고 국내 관광 활성화 지역으로 575억 원, 전년에 비해서 지금 132억 원이 지역균형 발전 특별회계 별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일반회계가 있으면 쉽게 찾을 수 있는데요. 특별회계가 편성이 되어 있으면 국회에서도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우리가 통상 예산이라고 하면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합한 걸 예산이라고 하고 재정이라고 하면 이제 기금까지 포함해서 재정이라고 이렇게 용어를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까지 문화관광부와 관련된 모든 걸 다 살펴봤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 게 전통문화예술, 문화진흥과 관련한 것입니다. 뜬금없이 무슨 전통문화예술이냐 그랬더니 대선 때 보니까요. 전통문화예술위원회가 또 우리 윤석열 그 당시에 후보를 또 지지선언도 하고
그 이후로도 언론에 보니까 그 관계자들을 또 많이 만나셨더라고요. 보니까 실질적으로 신규로 101억 원을 또 증가를 시켰더라고요. 그러면서 한복, 한직, 한식 스타일과 관련해서 문화예술진흥기금에서 편성을 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국회나 일반 분들은 찾기 어려운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짐작만 할 뿐이지 실제로 김건희 씨 영향력에 의해서 또는 김건희 씨 관련된 일들을 돕기 위해서 했다는 증거는 없잖아요. 구체적인 증거는 내년에 쭉 하면 어차피 권력의 행보는 시간이 지나면 다 밝혀지지 않겠습니까? 예. 저는 이 차원에서 지금 했다가 아니라 국민들께서나 국회에서 감시를 하고 좀 제대로 보시라는 취지로 유추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 뭐 야생동물 보호, 뭐 동물도 애호도 엄청 신경 많이 쓰는데 그런 부분은 없을까요? 뒷페이지에서 지금 자세하게 또 정리해놨습니다. 아, 그래요? 한번 봅시다. 제가 지금 문화 콘텐츠, 관광, 전통문화예술, 시각예술, 박물관입니다. 예. 그래서 잠깐 앞페이지 마저 조금만 예. 간단하게 1, 2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도표 6번입니다. 앞페이지. 예. 지금 4번들이 또 쭉 있지 않습니까? 4-1, 4-2, 4-3, 그리고 5-1, 2. 이 부분이 바로 시각예술과 박물관 관련 예산입니다. 근데 5-1번을 한번 보시면요. 그 중에 좀 재미난 게 하나 있는데 5-1번. 박물관 정책 활성화가 지금 462억 원이 지금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 292억 원을 냈는데 이 중에서 보니까 재미난 게 462억 원 중에 청와대 복합문화예술공간이라 330억 원 올해 지금 잡아놨던 것입니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좀 국민들이 심도 있게 좀 국회랑 지켜보실 필요들이 있는 것이죠. 이거는 진작 얘기가 나왔었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 5개 키워드 관련해서 24년 예산을 봤더니요. 무려 7,748억 원이나 지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신규 및 증액된 예산만 해도 지금 3천억 원 가까이가 되는 것이죠.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야생동물 한번 봐볼까요? 예, 다음 도표 한번 이렇게 해 주십시오.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면요. 그러니까 올해 23년 4월에 김건희 씨가 지금 충남 야생동물 구조센터를 방문했거든요. 예. 거기 가서 보니까 재미난 게 뭐냐면 바로 환경부가 그 다음 달, 한 달 후에 23년에 신규 예산을 622억 원을 편성을 해버린 것입니다. 정부 예산을 그러니까 이게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고. 국민의 예산을 쓸 때는 최소한 좀 계획적이고 준비성 있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항목에 지금 돈을 써서 나쁘다고 제가 그런 취지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이런 부분과는 너무 즉흥적인 것이죠. 그래서 23년에 326억 원을 이미 집행을 했고요. 24년에 지금 추가로 109억 원을 집행을 하겠다고 예산을 책정을 놨더라고요. 예. 예산 사용하는 것을 대통령보다 더 자유롭게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는 검찰에서 오래 계셨기 때문에 이런 예산이나 재정을 모르는 거죠. 관심도 없는 것 같아요. 야, 그렇습니다. 쓰면 쓰는 거지 뭐. 그 너네들이 알아서 해 그러는 거 아닐까 싶고. 김건희 씨의 경우는 실질적으로 문화예술 전시 대표 기획사를 이렇게 운영도 해보셨기 때문에 이런 문화예술과 관련한 예산의 흐름을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문화예술과 관련한 예산의 문제점이 하나 심각한 게 있습니다. 예. 예산의 본질은 결국 원가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을 예를 들어 100억을 냈다면 어떤 사업에서 100억이 어떻게 나왔는지 원가 계산을 하는 게 바로 세출 예산을 책정하는 것입니다. 재정학적으로나 정부 회계학 측면에서요. 그렇다면 문화예술의 경우는 이 원가 계산이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다면 쉽게 말하면 어디 호주머니에 들어갔는지 가장 눈먼 돈이 될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렇네요. 그래서 국민들께서 그 어떤 부처보다도 이 문화예술과 관련된 부처와 예산은 심도 있게 좀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투명하지 않을수록 사실 구멍이 더 많은 거니까 문화예산 그런 것은 그림값으로 얼마다 이게 딱 정해져 있지 않은 것처럼. 그렇습니다. 예. 아까도 그러니까 이렇게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소위 말해서 여러 가지 문화 행사들하고 전시를 하고 기획을 하지만 그 원가를 어떻게 추정을 하겠습니까? 예를 들어 지금 아까 이렇게 올해 증액된 것만 해도 2천억 원이고 총 예산이 8천억 원 가까이 되는데요. 너무 큰 예산인 것이죠. 우리 일반 사병들 그 복지 기본복지 예산 914억 원. 전 사병의 예산이 914억 원밖에 안 되는데요. 생일 케이크하고 효도, 휴가비 이런 것들이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돈입니까? 알겠습니다. 오늘 정말 숨어있는 예산은 어떤 건지 또 특별히 김건희 씨 관련된 예산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이런 게 궁금한데
그걸 많이 짚어주셔서 감사하고 김건희 씨 하면 양평 고속도로 빠질 수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도 예산이 좀 궁금한데 어떻게 돼 있던가요? 저 마지막 도표 한 번만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그 유명한 이제 서울 양평 고속도로 관련된 예산입니다. 이게 총 사피가 1조 7,700원입니다. 2조 가까이 되는 어마어마한 공사비인 거죠. 그런데 23년에 노선이 변경이 되지 않았습니까?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근데 이게 23년에 이미 65억 원이 집행돼 있고요. 24년에도 지금 123억 원이 설정이 돼 있습니다. 뭐 임기 내 추진 안 한다고 뭐 그래놓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문제는 해서도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차피 민주당에서 물론 저도 조금 이따 가서 기자회견을 할 것인데요. 우리 양평고속도로와 관련해서 김건희 씨 특검법을 발의를 요청을 할 기자회견을 오늘 저도 가서 할 거고 예. 또 민주당에서 추진해야만 한다고 봅니다. 예. 특검이 추진되고 있는데 국민의 세금이 이거를 관련해서 여기다 예산을 투입을 하면 되겠습니까? 최소한 특검이 끝나서 진실이 밝혀진 이후에 예산을 책정을 하고 배정을 하든지 해야만 되지 않겠습니까? 예. 예. 근데요, 혹시 그 전에는 영부인 비용과 돈 쓰고 집행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제2부속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제2부속실 앞으로 대통령 부인 활동하는 것 관련한 예산을 책정하고 또 활동해서 쓰고 나중에 결산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예. 지금 이 부속실이 없다 보니 대통령 부인 활동하는 부분들은 어떻게 책정하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제 공식적인 조직기구에서 제2부속실이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표 2번 좀 한 번만 보여주시겠습니까? 표 2번. 예. 공식적으로 대통령실의 특수활동비가 지금 158억 원이 잡혀 있습니다. 업무 예. 추진비도 96억 원이고요. 그리고 또 직무 수행 경비 73억 원, 총 327억 원인데 여기에 다 녹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서 대통령 부인이 쓴 게 얼마고 어떤 것으로 썼는지 검증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이 항목을 첫째 특수활동비 같은 경우는 구체적인 내역을 공개하도록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첫째 그런 거고요. 두 번째 대통령실에서 국회 예산 보고를 할 때 다른 항목에다 녹여서 하겠지. 예를 들어 이거 김건희 씨가 어디 가서 얼마 썼다 이렇게 예산 항목을 정해서 보고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큰일입니다. 큰일입니다. 예. 이렇게 되면 정말 안 되는데.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가 우리가 지금 정부기관에 올해 이런 5대 불투명 항목 예산이 2조 4천억 원이나 되거든요. 3분의 1로 줄여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국민의 혈세로 낸 세금을 불투명하게 집행하는 것입니까? 요즘 같은 세상에서 국민한테 모든 걸 공개만 해야만 되는 것이죠. 군사정권 시절도 아니고요. 또 어떤 것을 우리가 또 주목해야겠습니까? 이 예산과 재정이 좀 많이 어려운데요. 사실은 예산은 우리 민생이고 국민의 삶입니다. 좀 어려우시더라도 좀 관심 좀 가지시고 국회나 정치인분들한테 많은 걸 요구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 자치단체 예산도 마찬가지고요. 또 우리 중앙부처 예산. 관심을 가져주시라는 부탁밖에 드릴 말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저 같은 전문가를 또 좀 많이 활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조일출 박사님 예산 국내 최대 전문가신데 파주 예산정책연대 상임 대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파주시장은 어디 소속입니까? 민주당이십니다. 민주당? 예. 파주시장은 우리 조일출 박사가 계시니까 예산 아주 제대로 써야지. 그렇지 않으면 혼나겠는데요? 사실은 제가 이제 시민 우리 분들한테 정책 토론에서 파주시 예산뿐만 아니라 경기도 31개 시군과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공개를 해서 책에도 제가 실리고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제가 저술한 책을 보면 이렇게 금방 쉽게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리초이스 꿈 나눔이 아이디 쓰시는 분께서 파주일출 조일출 그러셨는데 파주일출 조일출 그렇게 소개를 하십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그걸 제가 이제 최초로 처음에 한 건 아니고요. 예. 저를 이렇게 이제 아껴주신 분이 시민과 국민들한테 늘 해를 띠는 희망을 좀 달라. 예, 파주 시민뿐만 아니라 그래서 파주일출, 조일출 이게 저의 이제 트레이드 마크식으로 늘 이렇게 구호로 연호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어려운 예산 문제 쉽고 또 자세히 우리 애청자님들을 위해서 소개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좀 들여다봐야 될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또 지적을 좀 해주십시오. 마지막 청이 좀 하나만 있는데요. 네.
제 조일출 TV 유튜브가 사실 굉장히 빈약하거든요. 아, 좀 많이 좋아요, 좀 구독 좀 해주시라 말씀 조일출 한마디만 TV. 해주십시오. 조일출 TV를 보면 예산을 좀 더 잘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 예산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또 나라 돈 어떻게 쓰는지 알 필요가 있으니까요. 조일출 TV도 많이 시청하시고 구독해 주십시오. 매일 새롭게님, 피 같은 내 돈으로 세계 유람 명품 쇼핑, 김건희를 위해서 세금을 더 내라고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불중용적 동서, 한자로 어렵게 쓰셨는데 세계 일주 탄핵당하면 싹 환수해야 된다. 이런 거 환수할 수 있나요? 환수가 사실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추징금 정도는 할 수 있는데 추징금은 법적인 강제력, 구속력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해본 얘기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죠. 말씀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주변에 스픽스 구독, 공유 많이 해주시고요. 스픽스몰에서 판매하고 있는 자연산 제철 방어, 또 달팽이 크림, 광화문 살롱 쿠키, 술편한 스픽스몰에 오면 여러 가지 좋은 제품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많이 구입해 주십시오.